GM 철수사를 두고 정부와 GM 측의 물밑 협상이 분주하게 진행 중입니다. GM은 한국에 남고 싶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고 있지만 정부의 장기 투자 계획안 요구에는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먹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GM 사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이야기 나눌 두 분 자리하고 계십니다. 이도영 홍익정경연구소장 그리고 한만송 경인방송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야기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정부와 GM 측 간의 협상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협상안이 윤곽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현재 협상 진행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만송 기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한국GM의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이 한국GM에 대한 정밀 실사에 들어갔고요. 한국정부와 GM 측이 이와 관련해서 빠르게 합의한 만큼 4월 중으로 한국GM에 대한 진단 결과가 일단 초벌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실사에서 전제 조건은 투명성이나 신의성실이라고 언론들이 지금 보도하고 있고요. GM 측이 고금리 대출이나 납품 가격 문제라든가 과도한 연구비 비용에 대한 자료를 제대로 내놓는다면 충분한 실사가 될 것 같고요. 더불어서 정부는 물밑에서 한국GM의 정상화에 대한 논의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논의하거나 모색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차 배당이라든가 또는 한국 정부는 어느 정도 하고 GM은 어느 정도 희생들을 할 것인가, 양보를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그거에 대한 계획들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실사 굉장히 중요한 사안인데요. 이제 이번 주 중으로 이제 GM에 대한 실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정부는 이제 실사 후에 구체적인 지원 방안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협상에 있어 이제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과 장기 경영 정상화 방안 등 3대 원칙을 지켜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 GM 측의 입장, 이도영 소장님 어떤 입장인가요? 네, 지난 19일에 문재인 대통령이 군산 공장 폐쇄 결정에 대해서 범정부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라라고 지시한 이후에 정부의 입장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앞서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전과 다르게 GM에게 끌려다니지는 않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가 한국 GM 사태 해결을 위해서 GM과 정치적 거래를 하지 않겠다고 밝히고 나서 세 가지 원칙을 밝혔습니다. 책임 있는 대주주의 역할, 그리고 주주 채권자, 노조의 고통 분담, 그리고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경영 정상화 방안을 요구를 했고, 또 한 가지로 8가지의 구체적으로 요구 사항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실사 이후에 정부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에 대해서 GM 측은 일단 이에 대해서 3대 원칙을 수용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실사 이후에 지원받는 것에 대해서도 수용 의사를 밝혔고요. 다만 그 실사는 가능한 한 단축돼서 빠르게 하자는 입장입니다. 하지만은 신차 배정이라든지 출자금 전환 등 장기적인 경영 전략에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보고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정부는 이제 지금의 적자 구조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이제 GM의 이제 불투명한 경영 문제가 이제 해소돼야 된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이제 고금리, 매출 원가 논란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시청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어떤 문제인지 좀 정리 좀 부탁드릴게요. 사실 GM의 불투명한 경영 구조 문제는 어제 오늘 말의 일은 아닙니다. 사실 지금 총 차입금 규모가 3조 원에 이르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2012년도에 GM 본사와 계열사로부터 4.8%에서 5.3%의 금리로 차입을 했습니다. GM이 2001년도에 대우자동차를 5천억에 인수를 하면서 당시 채권자 대표였었죠. 산업은행과 협상을 하게 됩니다. 그 협상 과정에서 자산 매각 대금 한 12억 달러를 15년에 걸쳐서 상환을 유예를 받게 됩니다. 그것도 산업은행의 저리의 이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GM이 2012년, 2013년도에 약 각각 7천억 원대의 차입을 본사로부터 돈을 끌어옵니다. 이 돈을 가지고 그 자산 매각 대금을 변제하게 이르는데요. 이 얘기는 결국 한국 GM의 산업은행의 저리 부채를 GM 본사의 고금리 부채로 전환하는 상식 밖의 거래를 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한국 GM은 GM에다가 이자 비용만 4,620억을 고스란히 현금으로 갖다 주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불투명한 이전 가격 역시 문제입니다. GM은 통상적으로 30% 비싼 가격의 부품을 한국 GM에 넘깁니다. 한국 GM은 완성된 차를 또 싸게 GM에다가 이렇게 넘겨주는 형식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알 수가 있느냐면요. 한국 GM의 매출 원가율이 93%입니다. 이는
다른 국내 완성차 업체가 한 80% 되거든요. 네. 그보다 한 10% 이상 높은 수준이라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고요. 또한 막대한 금액의 연구 개발비 역시 문제입니다. 한국 GM은 2014년부터 적자를 기록하게 되지 않습니까? 네. 적자를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 대비 5.4%나 증가한 6천억 원이라는 돈을 R&D 비용으로 본사에 보내게 됩니다. 네. 이렇게 본사에 보낸 R&D 비용이 그간 1조 9천억에 이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GM이 불투명한 경영 구조를 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 의혹이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이거 지난번에 저희 대담했을 때 이제 한만송 기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차 배정에 따라서 이제 GM 철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입장 말씀 주셨잖아요. 현재 이제 GM 측이 신차 2종을 이제 배정을 할 수도 있다라는 이런 입장을 발표까지는 했었거든요. 이에 대해서 이제 어떤 뭐 장기 투자 계획이 될 수 있느냐, 아니냐, 그럴 수 없다라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시각이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근본적 대책은 될 수 없다고 보고요. 그러니까 한국 GM,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한국 GM에서 뭐 차량을 주도적으로 생산한 차량을 여기서 배정을 해서 생산을 하면 모르겠을까? 지금 뭐 미국이라든가 전 세계에 있는 그 GM의 생산 체제 안에 있는 차종의 뭐 변종 차종, 뭐 트랙스 후속이라든가 또 우리가 실패한 대표적인 뭐 알평이라든가 이런 거 몇 대 이렇게 한두 개 신차를 투입한다고 라인 깐다고 이게 승부를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뭐 예를 들어서 5종을 투입하더라도 실제로 한국 GM 생산본부에서 중심적으로 주도적으로 디자인에서부터 아니면 성능이나 이런 기능들을 해가지고 충분하게 여기서 라이센스를 주도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차종을 준다면 모를까? 그거는 좀 가능성이 없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신차가 투입된다면 최소한 몇 년 정도는 시간을 충분히 벌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하튼 지금 GM이 한국 GM에 대한 어떤 우리가 여기를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같이 가고 있는 동반자적 관계를 가겠다라는 어떤 징표로서 신차라든가 아니면 뭐 GM의 향후의 주력 상품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전기차 같은 경우를 뭐 한국 GM에 배정을 한다든가 그것을 뭐 생산 전담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하겠다라는 어떤 강력한 징표가 좀 나와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이제 GM 측이 여건이 되면 이제 한국 GM의 부채를 이제 그 출자금으로 전환할 용의가 있다, 이렇게 또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전문가들은 이제 출자금으로 전환을 하더라도 이제 GM 입장에서는 손해 보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제 유리한 조건이기 때문에 철수를 막을 방안이 아니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GM 이제 출자 전환 이제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속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소장님? 네, GM이 3조 원 규모의 유상 증자를 진행을 하면서 산업은행에 대해서는 약 지분의 비율대로 약 5천억 원의 출자 자금을 투입하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계획대로라면은 2조 5천억 원을 GM이 부담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대로 한국 GM은 차입금이 3조 원가량이 있습니다. 실제 투자에 이르지 않고 이 차입금을 한 2조 5천억 가량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투자하는 형태를 하겠다는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차입금이 과연 회수가 가능한 채권이냐는 점입니다. 차입금 같은 경우는 현재 한국 GM이 자본 잠식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자본금이 없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만약 최악의 경우 한국 GM이 철수할 경우 철수 비용, 공장 폐쇄 비용, 그리고 해고 노동자들한 급여 비용을 제출하게 되면은 사실상 우선 변제권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차입금을 제대로 회수할 수 있을까? 사실 의문입니다. 이런 차입금을 가지고 회수하기도 어려운 차입금으로 주식을 전환해서 GM이 구조조정 내지는 채무 비율을 낮춰가지고 회사를 정상화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대주주의 책임 있는 역할이라고 볼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GM 입장에서는 정부 상대로 명분을 축적을 하게 되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하지만 반면에 산업은행 같은 경우는 차입금이 아니라 바로 자기 네. 5천억이라는 생돈을 조달해서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 또한 정부에 대해서는 우리는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정부는 세제 지원, 각종 지원을 해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요. GM 입장에서는 사실 손해보는 장사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불투명한 이 경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면밀한 실사를 요구했고 GM 측도 이를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제 그동안 2대 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영 관련 자료 요청에도 비협조적이었고요. 과거에도 실사를 수용하고도 제대로 협조하자는 이제 이런 이력이 있거든요. 한만성 기자, 이번 실사 어떻게 제대로 잘 진행이 될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과거에도 산은이 2대 주주였지만 실제로 투명하게 GM에서
그 한국GM의 경영 상태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고요. 사는 또한도 저는 이명박 박근혜 9년 동안 과연 산업은행이 한국GM이 이 정도 사태까지 갈 동안 2대 주주로서 국민들의 혈세가 투입됐던 이 한국GM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자 역할을 했는지 일단은 의문이 듭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GM 스스로도 산업은행에다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지 않은 거, 그동안에 지역에 있는 뭐 홍영표 의원이나 저쪽 홍일표 의원 같은 경우가 계속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자료 요구를 했을 때마다 산업은행이 일관되게 한 얘기는 비밀 협약 때문에 공개하지 못한다. 하지만 그 비밀 협약을 지켜준다는 미명 아래 제대로 된 감시자 주주로서 역할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지금 한국GM 사태가 이 상태로 올 때까지 제대로 역할을 못했고 이제서야 겨우 실사를 하겠다라는 거는 최초의 매각 당시에 뭐 어떤 협상 과정도 문제였지만 주주로서 또 국민의 혈세가 투입됐던 이 한국GM에 대해서 사는이 제 역할을 충분히 못했고 그거에 대해서 이명박근혜 정부 9년 동안 감시해야 될 국회나 행정부가 제 역할을 충분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산업은행의 책임론이 이제 부각되고 있고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 역할을 못했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소장님의 생각은 네. 어떠십니까? 저도 기본적으로는 우리 한 기자님 말씀처럼 산업은행이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부터 사회이사 3명을 파견을 해서 산은이 직접 경영에 참여하고 있었거든요. 따라서 책임에서는 자유롭지 않겠지만 그러나 2대 주주 산업은행만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2009년도에 글로벌 금융 위기가 발생하고 나서 사실 GM이 흔들리기 휘청거리기 시작했거든요. 그러면서 한국 GM에 대한 유상 증자를 산업은행에 대해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산업은행은 왜 응하지 않았거든요. 그 결과 GM은 회사 본사 돈으로 한국 GM에 대한 유상 증자를 실시하게 되고 그 결과 현재 산업은행의 지분이 17%대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만큼 산업은행의 한국 GM에 대한 영향력은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고요. 실제로 2014년부터 한국 GM이 큰 폭의 적자를 보이게 되니까 산업은행이 2016년도에 경영진단 컨설팅을 하자고 GM 측에다 요구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GM은 이런저런 그거를 거부를 한 상황이고요. 또 2017년도에는 주주감사권을 발동시켜가지고 원가, 비용, 그리고 매출 등 그 회계 장부라든지 재무제표 관련된 자료를 요청을 했었습니다. 무려 116건의 자료 요구를 했는데요. 결국 2대 주주면서 산업은행이 받은 자료는 고작 6개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산업은행이 한국 GM에 대한 한계, 감시는 한계가 있었지 않았느냐, 이 점도 고려해야 할 점을 생각이 됩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당시 정권이나 언론에서 제대로 역할을 또 못한 거죠. 그러니까 그 정도 상황이 돼서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일부를 공개하고 지금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다. 여당한테 협조를 한다. 예를 들어서 국세청에서 한국GM 세무조사를 했을 적에 그 당시에 르노 삼성도 하고 뭐 이랬지 보통 3개월이면 다 오픈을 하거든요. 6개월, 1년 동안 오픈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사실은 이명박 정권에서 박근혜 정부 넘어가는 뭐 굿타임 정도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좀 특혜거든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나라 정부나 세무당국이 제대로 칼자루 휘둘릴 수 있었던 부분도 있고 지금 현재 얘기하시는 뭐 이렇게 부품을 싸게 이전하는 비용 그 당시 이제 이런 문제가 나왔던 과정인 걸로 좀 전해지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예를 들어서 보다 그 당시에 산업이라든가 지식경제부라든가 아니면 국세청이나 정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나섰으면 이런 사태까지 이렇게 키우지 않았다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럼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사태를 키우게 만들었던 그런 원인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글쎄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건 뭐 쉽게 뭐 하나로 볼 수는 없겠지만 그 당시 그 오바마 대통령이 그 미국에서 대선 출마하기 전에 중간 선거할 적에 이명박 대통령이 같이 연설하면서 생산 물량 막 넘겨주고 그러면서 한국GM 같은 경우도 또 한국GM에 있던 일정의 생산 물량이 또 미국으로 가네 안 해 이런 혼란스러움도 있었고 글쎄요 이게 외국 자본이 들어온 거에 대해서 자본주의 사회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는 거를 보장해 주는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 그런 논리라면 사실은 지금 현재 뭐 한국 정부한테 돈을 신규적으로 투자해달라 이런 얘기 할 부분은 아니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자동차 산업이 갖고 있는 어떤 미치는 전통적 제조업이 갖고 있는 사회에서 미치는 파급력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정부도 역시 2대 주주 참여했다면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충분하게 노력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부평공장 철수, 이제 GM 측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철수설을 이제 막기 위해서는 어떤 확실한 의지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정부에서는 어떤 조건을 걸어야 한다고 보세요? 한 말씀이죠. 이게 전 좀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그 정부에서는 뭐 다양한 이제 이렇게 우리 혈세가 쉽게 투입되거나 그들이 먹튀하고 나가지 않게끔 어떤 제도적 방안을 좀 만드는 게 필요하고, 저는 이제 좀 다른 얘기지만 대우 한국GM 바로 옆에 있었던 옛날 대우자판이라고 이제 부평이나 계양분들, 인천분들 많이 기억할 텐데, 대우자판이 한국GM에서 차량을 받아서 일정 수수료를 떼어서 이렇게 차량을 판매하고서 이렇게 했던 회사인데, 한때는 뭐 매출이 뭐 4조까지 올라가는 중견기업으로 대기업으로 거의 도약하기 일보 직전이었다가 이제 여러 가지 사정으로 부도가 났는데, 이 당시 가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당시 이동호 사장이 이런 회사의 몸짓을 막 키우기 위해서, 그 다음에 자기가 주식이 얼마 안 갖고 있다 보니까 자기 지분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서 사실 회사를 무리하게 경영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회사 운영에 있을 적에 이 무리한 운영이나 잘못된 운영을 할 적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사실은 노조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뭐 일부 경영측이나 보수 언론에서는 뭐 강성 노조였기 때문에 회사가 망했다. 절대 아니었거든요. 조합원이 1200명 정도 있던 회사가 노조를 계속 탄압하니까 결국 한 100명?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되니까 노조가 너무 작아지니까 내부에서의 어떤 자정 능력이나 견제 수단이 없어 보니까 그 잘못된 경영진의 잘못된 경영 판단이 막 진행이 되다 보니까 결국 회사가 좀 부실이 됐어요. 그러니까 좀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보수적인 언론이나 좀 뭐 친자본주의적 자본적인 언론들이 너무 강성 노조 때문에 이 회사가 이 모양으로 왔다, 이런 식의 보도나 관점은 좀 잘못된 거 아닌가. 그리고 현대자동차나 기아자동차 아니면 또 외국에 있는 자동차들 저희 나라 GDP 수준에 맞는 나라의 어떤 자동차 생산 공장의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과 과연 한국GM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이 얼마나 다를까? 저는 제가 알기로는 큰 차이가 없거나 오히려 적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도영 소장이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생산된 원가가 왜 이렇게 부풀려졌는가? 그것에 대한 이익은 한국GM GM 측이 가져가고 오히려 그거에 대한 이익을 노동자들이나 아니면 고용된 사람들하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대주주나 이런 분들하고 나누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더 커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한쪽으로 들고 있습니다. 네. 당분간 협상안을 놓고 이제 정부와 GM의 이제 밀고 당기기가 계속될 것 같은데요. 예, 소장님, 이번 협상의 가장 큰 걸림돌 무엇으로 보세요? 이번 협상의 걸림돌보다는 협상 전략을 어떻게 짜 나가느냐가 전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최근 GM이 유럽이나 인도네시아, 러시아 공장을 적자 사업장을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한국 GM도 이와 유사한 상황으로 지금 끌어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이미 GM은 5천억 정도의 한국 GM을 인수를 한 다음에 2조 원 이상 지금 뽑아낸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GM은 한국을 철수해도 별반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는 점이 문제입니다. 특히 국회에서 정무위 소속 지상욱 의원이 이런 말을 했거든요. GM이 이미 자본 잠식 상태로 자본 다 까먹고 이미 철수 결정을 내린 거 아니냐. 오히려 원자재 매각 대금이라든지 아니면은 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를 연명하기 위해서 정부에 손 벌린 거 아니냐. 또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이 정도의 한국GM의 적자 상태는 공적 자금을 투입한다고 해서 쉽사리 문제가 해결될 수준이 아니라고 지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외신은 이번 GM 사태를 GM이 외국 사업장 구조 정정하는 과정 드디어 이번에는 한국이 타겟이 됐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상황이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협상 전략에 대해서 단호하고 정확한 철두철미한 자세를 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GM 같은 경우는 글로벌 기업 아니겠습니까? 글로벌 기업이면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투자하고 또 철수하고 공장을 폐쇄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여차하면은 지원을 요구하고 마뜩치 않으면은 먹튀하는, 그게 바로 한국 GM의 지금 하는 행태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GM의 고도의 협상 전략에 말려 들어서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지금 다가오는 또 지방선거가 있지 않겠습니까? 발등에 불을 끄기 위해서 급급하거나 아니면 가시적 성과에 너무 집착하게 되면은 이러한 협상 전략에서 밀릴 수가 있다. 정부 입장에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인 한국 GM이 철수할 수 있다라는 걸 상정해 놓고서는 GM 상대로 해서 단호한 협상 전략으로 임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거기다 좀 한 가지만 더 붙이고 싶으면, 이게 좀 이 언론 보도나 이런 게 좀 냉정한 것 같으면서 또 한쪽으로는 이게 너무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 한국GM 사태가 한국GM이 먹튀할 수도 있다, 이런 가능성에 대해서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뭐 고용 인원이 15만 명이냐 30만 명인가를 넘어서 한국GM이 인천경제나 대한민국 경제에서 어느 정도를 차지하는지는 사실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과거 영국이나 이럴 때 글로벌 금융위기 올 때 독일이 빠르게 글로벌 금융위기를 돌파할 수 있던 거는 튼튼한 제조업들이 있었던 거죠. 튼튼한 제조업이라는 거는 안정적인 일자리고 안정적인 일자리가 많다는 거는 중산층이 튼튼하게 버티고 있다는 거고 그 중산층들이 소비해서 같이 함께 어우러지는 자영업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의 경제력도 함께 좋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 한국GM 문제를 저는 조금 더 그래도 우리 또 지역에 있다 보니까 좀 더 애정을 갖고 우리가 좀 이 문제가 잘 풀릴 수 있게끔 정치권이나 아니면 뭐 재계나 이런 쪽에 더 뭐 바른 소리도 하고 힘도 좀 실어주는 과정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실사를 앞두고 있는 한국 GM에 대한 우려와 기대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